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3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저희 함께 점검해보고 기사 내용과 함께 투자의 식견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챗 GPT가 출시 2개월 만에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용자 급증 속에 산업계에서는 챗 GTP 유료화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K뱅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8조 원으로 거론됐던 몸값이 4조 이하로 평가받으며 백기를 든 건데요. 컬리에 이어 대형 IPO에 잇단 무산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3년간 고난의 세월을 겪었던 조선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올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했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진행해온 긴축을 종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의 재반등 조짐, 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 기사 봤고요. 2개 기사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AI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 챗 GPT의 유료화, 그리고 조선주들의 쾌속 질주에 대해서 전망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요.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챗 GPT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뭐 저희가 1월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전하는 이유는 이게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유료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용자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챗 GPT가 이제 지난해 말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공개한 지 40일 만에 글로벌 하루 사용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었고요. 현재는 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하루 방문자 수는 1,300만 명에 달하고요. 월간 단위로 보면 1억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용자가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사태에도 빚어졌고요. 지금 이 사용자 상승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아주 인기 있는 앱 서비스들을 다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는데 보통 1억 명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틱톡은 2년,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게 2년 6개월, 유튜브도 2년 10개월, 페이스북은 3년이 넘게 걸렸는데 챗 GPT는 지금 보신 대로 2개월 만에 이걸 해낸 거죠.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챗 GPT 플러스라고 하고요. 월 $20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4,000원, 25,000원 정도가 될 텐데 이 유료 서비스는 점차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확대 도입될 것 같고요. 이 챗 GPT가 적용되는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자들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4.0 버전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 파괴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전망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에 $100억 추가로 투자하면서 여러 계획을 내놨는데 이 계획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검색 서비스죠. 빙에 이 챗 GPT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하고요. 4.0 버전이 바로 빙에 접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색 서비스는 조금 더 보편화된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죠. 네, 24,000원 정도라고 이제 원화로 환산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유료화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전망을 보니까 돈을 더 내고도 나는 이걸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해봤고요. 네. 예, 뭐 한글로도 대화를 나눠봤고, 뭐 영어로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역시 뭐 사용해 보면 챗 GPT의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딱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보통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걸 유료화하는 데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만족도라든지 고객 충성도가 예상보다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유료화했을 때 네. 서비스 이용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달여 만에 이렇게 유료 서비스를 내놨다는 건 그만큼 뭐 사용자 수를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픈 AI가 유료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접속 권한이라든지 뭐 속도, 신규 버전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발생했었는데 유료 사용자들은 이런 과부하 문제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또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유료 서비스를 지금 기대하고 많이들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장점이 뭔지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 보고 싶어요. 챗 GPT 플러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직 이제 선보여진 건 아닌 거죠? 이제 곧 공개될? 네, 이제 일자로 공개가 네. 계획은 나온 상태죠. 네. 네, 계획은 나온 상태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좀 돈을 더 내고 쓰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제 그 지금 상용화된 버전은 3.5 세대 네. 버전이거든요. 뭐 정확성이 더 앞으로 높아질 거고요. 4.0 버전은 더 완성형에 가까운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챗 GPT 그 코딩 실력을 테스트해봤더니 구글 엔지니어 수준까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확도라든지 정밀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챗GPT의 특성이 사용자의 피드백을 다시 입력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정보의 신뢰성이라든지 뭐 사용 과정에서의 어떤 윤리성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계속해서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상호 협력 방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일단 갖고 있는 잠재력 끈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 전망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챗 GTP의 어떤 문제로 제기됐던 게 신뢰성의 이런 문제였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게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네. 비용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AI 초거대 AI라고도 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챗 GPT 검색 1회당 그 비용이요 2센트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는 한 25원 정도 되는 셈이죠. 근데 이 검색을 이제 매달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10번씩만 사용을 하면 매달 25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지금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구축한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이 챗 GPT를 운영하고 있는데 CPU 코어가 28만 5천 개, 또 GPU 그래픽 처리 장치죠. 코어가 10,000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짊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좀 서둘러서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픈 AI 가치가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 매출 목표가 2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월간 사용자 1억 명 가운데 만약에 1% 정도만 100만 명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연간 목표액 달러를 매출 목표액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 서비스가 얼마나 호응을 얻어낼지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챗 GT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일단은 지배적이다라는 점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점검하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인데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 업체들인데요. 이들 기업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를 받았죠. 그래서 2021년에 보면 1조 원대 적자 냈었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실적 나오진 않았지만 적자 예상되고 있죠. 올해 그런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니까 8천억 원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대규모 발주가 있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었죠. 코로나19 여파로 꺾였던 해상 운임이 2021년부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때부터 대규모 선박 발주가 있었고요. 그때 수주했던 물량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사는 이제 선박 건조 계약 시부터 이제 선수금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선수금이 들어와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특히 또 2021년 때
그 수주했던 물량들은 보통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고부가 가치 선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인입니다. 수주 현황도 상당히 양호한데요.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가 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한국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올해 이미 37억 7천만 달러 수출 실적 올리면서 1월에 지금 2월 초인데 이미 1년 목표 수주량의 24%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가 많이 늘었고요. 또 선박에 들어가는 원자재, 철광석 가격도 최근 들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전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이런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저어야 될 거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잘 갈 때 더 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주 목표액을 조금 낮게 잡았더라고요. 네. 10% 정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확보하고 수주 물량이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덩치를 키우는 수주전엔 뛰어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는 하지 않고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만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많이 수주하는 고부가 가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LNG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LNG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역시 호재로 꼽힙니다. 올해 LNG 해상 운송 시장 참여국이 44개국에서 52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LNG선 발주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수주전 연초이긴 하지만 이미 수주에 성공한 선박 종류들을 보면 다 LNG선입니다. 또 최근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보면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역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또 중국이 코로나 해제를 풀면서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들도 LNG 해상 운송량을 양호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 조선해양에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키워드가 고부가 가치인 LNG선이었는데요.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키워드가 같습니다. 이 실적은 근데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네, 실적 역시 올해 흑자 전환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조선해양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고부가 LNG선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 지금 건조 중인 선박의 평균 성과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더 영업이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제 한화그룹의 인수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전망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도 살펴보죠. 2015년 이후로 또 탈출, 그러니까 적자 탈출 예상하더라고요. 네, 실적의 흐름으로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삼성중공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이제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적자 늪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수주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어떤 덩치 싸움보다는 이제 고부가 가치 위주, LNG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가치 위주의 그 수주 전략을 갖고 뛰어들고 있고요. 역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해에만 역시 두 자릿수의 높은 주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3를 포함한 한국 조선업체들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한 기사 내용까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